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마이뉴스 대표기자 오연호입니다. 오늘 오연호가 묻다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공영방송 KBS를 장악해가고 있는지 이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 오마이TV 스튜디오에는요, 전 KBS 아나운서였고 현재 민주당 최고위원이자 언론자유대책 특별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고민정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KBS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어요. 몇 년간 근무하셨죠? 14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전 직장 KBS가 지금 위기입니다. 네. 어제 보니까 KBS 사장이 윤석열 정부에 거의 100기를 들었더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물러나겠다 이랬는데 그 압박 카드는 이제 KBS 수신료 이거를 분리징수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오늘 이제 이 문제가 왜 언론 자유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지 고민정 의원을 모시고 나눠볼 텐데 현재 말이죠. 네. 최고위원이자 언론 자유 대책 특별위원장 줄여서 어떻게 됩니까? 언론특위. 아, 언론특위. 네. 짧고 위원장을 간단히. 맡고 계세요. 네. 요즘 이제 언론들이 순환을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매우 바쁘겠습니다. 맞습니다. 처음 시작은 네. MBC의 바이든 날리면으로부터 시작이 됐고요. 네. 그러니까 과도하게 한 언론사를 표적으로 삼아서 네네. 뭐 압수수색, 검찰 고발, 또 감사원 감사는 말할 네. 것도 없고 뭐 전용기에 태우지 않는 이런 맞아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고 심지어는 국제 언론 단체에서도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가 침해받고 있다라는 평가까지 나왔거든요. 네. 저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YTN 같은 경우는 민영화를 하겠다고 네. 해서 한전 KDN 같은 경우는 지분을 매각하는 지금 행위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KBS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신료 징수 문제를 늘상 어떤 정권이든 네. 정말 오랫동안 있어왔던 그 문제인데요. 네네. 앞서서 이제 대표님께서는 지금 KBS가 위기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정반대로 지금이 기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제가 14년을 KBS에 근무했지만 네. 그 오래전에도 늘 수신료 문제는 정말 골치 아픈 문제였어요. 네. 그러나 가장 어려운 건 국민들이 관심 가져주지 않는다는 거. 네. 수신료와 시청료가 왜 다른지 그리고 지금의 수신료 구조가 과연 합당한지에 대해서 네. 부족하다 혹은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네. 아무도 바라봐주지 않는 답답함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론화할 수 있는 그렇군요. 장이 열려서 네.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사장의 어제 그 발표도 네. 백기투항한 것이 아니라 저는 신의 한 수를 둔 거라고 아,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 왜 그러냐면 앞으로 대통령실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수신료 분리 징수를 강행하느냐 아니면 철회하느냐 이 두 가지인데 네. 두 가지 다 하기 어렵게 돼 버렸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분리 징수를 강행을 하게 되면 네. 반드시 그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징수를 하고 나면은 KBS를 운영은 해야 되니까 네. 만약에 KBS를 문 닫아 버리겠다 하면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 아예 사라지는 거라 네. 뭐 재난방송이라든지 장애인 방송 이런 거는 국가가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네.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데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을 투여할 것인지 아니면 KBS가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광고 시장을 네. 열어줄 것인지 네. 광고 시장을 열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종편이라든지 SBS하고도 계속 경쟁을 해야 되는 그렇군요. 구조라 다른 방송사들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할 게 뻔하기 때문에 네. 강행 처리할 확률도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철회할 것이냐? 철회를 해버리게 되면 정말로 KBS 사장 하나 날리려고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무리한 정책을 폈구나라는 걸 네.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 돼버립니다. 네. 굉장히 어색하고 부끄러운 일이 돼버리는 거라 네. 이도 저도 그 답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라고 네. 생각해요. 그래요. 자, 이런 이제 KBS 사안이 그동안 1년에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시도됐던 네. 언론 장악 시도 이것에 이제 연관성이 있을 터인데요. 자, 오늘 이제 차근차근 얘기를 해볼 텐데 지금 민주당에서 언론자유특위를 만들어서 위원장을 하고 계세요. 이건 네. 언제부터 만들어진 겁니까? 이거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겠네요. 한 1년 하루가 한 달 전부터. 같아가지고 네. 하루가 한 달 같아서 네. 거의 뭐 MBC 그 사태 그 초기 정도부터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자, 어제 이제 8일에
김희철 KBS 사장이 간담회를 가졌어요. 사실 예. 이런 것도 드문 경우잖아요. 그렇죠. KBS 사장이 기자들 모아서 내가 할 얘기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참 드문 일인데, 자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제가 사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니 대통령께서는 공영방송 근간을 뒤흔드는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KBS 사장이 대통령을 향해서 뭔가 호소하는 듯한 이런 장면을 보는 게 우리 시청자들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드문 장면이에요. 그렇죠. 네. 한 번도 그런 사장이 있어 본 적이 없고, 네. 근데 저 행위는 네. 정책 사안을 정치적으로 바꾸는데 성공했다라고 보는 저는 측면입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냥 내 주머니에서 수신료가 강제로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이 네. 고민만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과 정치를 하는 영역으로 이게 옮겨와져 버린 상황인 거죠. 아, 수신료를 KBS와 국민 사이에서, 네. 시청자 사이에서 낼까 말까 이 전선에서 네. KBS 사장과 대통령, 대통령 간에 언론을 탄압하려는 대통령과의 구도로 맞습니다. 이 전선을 이동시키는 효과는 있었다 이렇게 보는군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네. 그 두 가지는 별개 사안이다라고 또 발언을 하셨던데 그렇죠. 그런 발언을 해도 결국은 두 개가 계속 묶여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쨌든 제목은 수신료 분리징수와 KBS 사장은 별개 사안. 네. 제목만 봐도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네. 아 KBS 사장하고 수신료 문제가 묶여가는구나 라는 프레임을 만드는 데는 성공한 거죠. 네. 근데 이제 한편으로 저런 KBS 사장의 기자회견 장면을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KBS 공영방송 그리고 그 사장, 공영방송에 가장 힘 있는 사람, 그런 자리가 저토록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거구나. 정권이 바뀌었다고 흔들릴 수 있을 거구나. 이런 어떤 서글픔을 느끼게 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도 할 겁니다. 네.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신료라는 것은 KBS의 아주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단 김의철 사장이 아니더라도 네. 제2, 제3의 어떤 사장이 오더라도 이런 정도의 각오를 하고 싸우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이제 바로 장면이 나왔는데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볼 텐데, KBS가 공적 책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위기를 맞게 된다면 사장의 역할은 공영방송 존립 자체를 수용해야 할 근본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 네. 지금 이제 그 발언을 연계해서 해석하고 계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 저런 마인드를 많은 이제 KBS 직원들이 가지고 있음에도 네. 아무도 물어봐주지 않으니까 말할 수 없었을 텐데 네. 또 한편으로는 네. 현재의 사장이 KBS를 자신의 어떤 자리를 보존하고 자신의 명예를 세우기 위한 그런 도구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네. 진짜로 KBS가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라는 각오를 좀 보이신 것 같아서 네. 좀 반갑기는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KBS 수신료 분리징수 건이긴 합니다만 그 전부터 알게 모르게 KBS 사장 좀 물러났으면 좋겠다. 이게 네. 이제 여권의 기류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기류를 언론자유대책위원장이니까 좀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간파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아마 네. 정진석 의원대였든지 네, 네. 정확한 그분은 생각은 안 나는데 네. 그 패널 편파성에 대한 문제 제기하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어서 맞아요. 그랬었죠.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네네. 일단은 그 패널의 편파성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느냐. 예를 들어 고민정은 민주당 당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일반 교수 혹은 어떤 무슨 논설위원 이런 네네네. 사람들을 네. 진보냐 보수냐,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라고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할 것이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수적으로 봤을 때 뭐 굉장히 이쪽으로 쏠려 있다라고 분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근거 자체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방송법에 의하면 편성권은 절대로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함인데 자칫 그것은 편성권을 건드리는 것이 되고 네. 예전 세월호 사고가 있었을 때에도 그 이정현 홍보수석이 네. KBS 보도국장한테 네.
너무 정권에 대한 그런 보도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했다가 보도 개입으로 실제로 이제 유죄 판결을 네, 박근혜 받기도 정부 했었습니다. 시절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행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네. 아 목표가 정해져 있구나 하는 음. 생각을 좀 많이 했죠. 네. 자, 이제 언론대책위원장으로서 네, 지난 7월에는 대통령실 항의 방문을 하고 예, 그다음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네, 네. 그때 이제 그런 표현이 눈에 들어와요. 친윤 방송, 친윤 방송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친윤 방송을 하라며 노골적으로 공영 방송 흔들리기를 하고 있다. 자, 어떤 심정으로 대통령실을 향해 갔습니까? 일단은 바라봐주길 바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국회 앞에서 시위하는 분들도 단식 농성하시는 분들도 네. 제발 정치가 국회도 그렇고 네. 대통령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우리를 좀 봐주십시오. 네. 우리 목소리를 좀 들어주십시오 하고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시위를 하는 거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뉴스가 당연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정상인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많은 언론들이 노무현 정권을 공격했었지요. 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죠. 제가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과 김건희 두 분을 향해서 비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그것을 억울하게 자꾸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땡전 뉴스처럼 땡윤 뉴스를 만들려고 작정을 하셨나. 그래서 정말 그거는 옳은 길이 아니다라는 항의를 하러 갔는데 그날 저희 이제 실무진의 실수였긴 했지만 백지를 넣어버린 거죠. 네, 맞아요. 이 성명을 넣어야 해프닝이 되는데 있었죠? 네. 예,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 이걸 왜 이렇게 했냐 하면서 엄청 저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 뉴스가 됐어요, 어쩌면. 맞습니다. 그래서 네. 야 청와대 대통령실이 한 번도 반응하지 않았는데 네. 백지를 넣으니까 반응을 하는구나. 아 네. 이런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고민정이 거길 왜 갔대? 네. 왜 백지를 넣었대? 네. 이게 좀 이슈가 되면서 오히려 소기의 성과는 이룬 건 아닌가 하는 생각 좀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방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땡윤 뉴스. 네. 땡윤 뉴스를 만들려고 작정한 게 아닌가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게 이제 KBS 흔들기가 수신료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어요. 수신료, KBS 전 직원으로서 네. 수신료는 왜 KBS에게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한다면요. 대한민국에는 공영방송이 필요합니다. 네. 그 이유는 재난 주간 방송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장애인이라든지 국제방송이라든지 네. 별로 돈이 되지 않는 하지만 공적 영역에서 반드시 송출해야 되는 방송의 영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한국어를 연구하는 영역도 또 필요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곳이 지금 이제 KBS로 상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신료를 받는 것이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내가 KBS를 안 보는데 나는 넷플릭스만 보는데 네. 유튜브만 보는데 네. 왜 수신료를 내야 되느냐. 네네네. 그러니까 그것을 시청료랑 헷갈리시는 거죠. 시청하기 때문에 내는 게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KBS가 대표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신료라는 걸 내서 이들이 그걸 이행하는 것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수신료 분리징수를 네. 정부는 하려고 하니 근데 민주당은 반대하는 걸 보니 네. 그럼 민주당은 수신료 분리징수하는 걸 반대하느냐? 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네네. 다만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청와대 이전하고 똑같습니다. 네네. 저희 문재인 정부도 청와대 이전을 무척 바랬지만 네. 그 다음 후속 대책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이게 실현됐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하지 못했거든요. 대안이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용산으로 무조건 가지 마시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가시라. 왜냐하면 보안 사고 난다. 저희 분명 네. 얘기했는데 네. 실제로 하늘이 뚫리고 벽이 뚫린 건지
핸드폰이 뚫린 네. 건지 모르겠지만 도청까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수신료 문제도 분리징수해야 되는 게 필요하면 합니다. 근데 다만 그 공적 영역에서의 공영방송의 역할을 어딘간 해야 되는데 네. 그것을 국민의 또 다른 세금을 또 걷어서 하실지 아니면 KBS가 광고를 받아가지고 네. 다른 SBS, MBC, TV조선 등등과 그 경쟁해서 광고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게끔 만들지 네. 이런 대안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대안을 아무것도 만들지도 없죠. 않고 그럼요. 그다음에 당사자가 KBS 내부일 텐데 그쪽하고도 별로 상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절차도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물어봤을 때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독선적이다라는 거거든요. 독단적이고. 네. 네. 이게 바로 그 예에 해당되는 겁니다. 당사자들하고 논의를 해서 그들을 설득하든 네. 아니면 서로 한 발 한 발 양보하게 하든 그게 바로 정치의 영역이고 네. 대통령의 리더십일 텐데요. 정말로 이게 필요하고 국민들이 다 원한다면 네. KBS 그리고 정부 또 뭐 방송과 관련된 언론과 관련된 이 네. 모든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수기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도출하는 게 맞지. 이게 국민 참여 토론이라고 여론조사 해가지고 그 결과에서 96.5%가 찬성이 나왔으니까 네. 이건 분리징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이브하게 정권 운영하는 대통령이 네.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여론조사도 굉장히 불명확한. 저는 엉터리 여론조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복 투표가 가능하다는 게 이미 밝혀졌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그 투표를 한 사람이 5만 8천 명 가량 되는데 우리 전국 5천만 국민 가운데 네. 5만 8천 명이 일단 제대로 된 여론조사도 아니려니와 네. 그 5만 8천 명이 모든 국민들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네. 그러니까 이런 철저한 검증도 없이 하는 걸 보면서 나라 운영이라는 거는 한 발 한 발 신중해야 되는데 너무 함부로 나가고 있구나. 네. 너무 쉽게 보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함부로 쉽게 네. 가는 것 그 배경의 핵심에 아까 얘기한 땡윤 뉴스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네. 표현을 썼는데 전에 페이스북인가 어딘가에 이런 표현도 썼어요. 자신에 대한 비판은 하나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좀스러움 이거를 드러낸 것이다. 그런 표현을 썼네요. 네. 네. 그 넓은 사람일수록 아프지만 자신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거든요. 네. 국민들도 다 현명하게 판단합니다. 아, 우리 대통령이 네. 부당하게 공격받고 있구나. 언론에서 너무 심하게 파헤치는구나. 네. 이런 거 다 압니다. 네. 굳이 대통령이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그러나 지금까지 보면 바이든 날리면 같은 경우도 분명 영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고 계속 하시니 심지어 그 기자를 압수수색하고 검찰에 고발하고 이런 행위까지 하는 걸 보면서 네.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대통령도 문제이지만 대통령 주변에 있는 참모들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노라고 할 수 있는 참모가 없다. 그렇죠. 대통령도 사람이라 네. 그런 기사들 보면 감정적으로 화나지요. 속상하고 네. 그러면 참모들한테 왜 그거 설명 안 했느냐고 혼도 내겠죠. 하지만 그 참모들은 대통령의 이러한 시각을 훨씬 더 차갑고 냉정하게 볼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라고 무려 500명의 비서관들이 대통령 옆에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청와대 직원들만 그렇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로 가면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서 수많은 장차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감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지 않게끔 바로잡아줘야 되는데 네.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한창 이제 방통위원장 가지고 이동관을 내정한 네. 해 만에 원래 월요일 날 발표하기로 했는데 뭐 맨날 오늘 할 것 같다는 뉴스만 계속 나오는데 네. 그 얘기들도 제가 들어보면은 주변에 있는 이제 참모들은 네. 이거 좀 어렵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네. 조언을 계속 드리고 있다고 듣고 네. 있는데 정작 대통령께서는 네. 왜 그래야 되냐? 이거는 해야지. 아. 이게 계속 부딪히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동관 예, 지금 예. 굉장히 뜨거운 인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아들의 학폭 사안에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이동관 지금 대외 협력 특보죠. 이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히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우리 고민정 의원의 해석은 주변에서는 노 아니면 좀 이게 좀 조심스럽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네. 지지율 폭락에 위기에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렇죠. 대통령 본인이 고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까? 그렇죠. 음, 대통령의 고집과 아집이 너무 세지면 네. 옆에 네. 훌륭한 참모가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가 얘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네. 그러다 보면 실력 없는 사람들만 남게 되고 음흠. 아첨하는 사람들만 남게 되는 꼴이 되거든요. 네. 아직은 그렇게까지 아직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이렇게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남아 있다고 믿고 싶은데 네. 그래서 계속 말리는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음, 결국 이동관 이 이슈는 네. 이동관이 윤석열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될 거고 물귀신처럼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한없이 끌어내리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 아마 이동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결국은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 됐을 거의 뭐 된 듯하다. 네. 지금까지 이런 건데 결국 최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을 할까요? 아주 그냥 정치적으로 저희 정당의 입장으로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네네네. 봤을 때는 네. 이동관 지명을 강행하는 그래서 인사청문회까지 가는 게 저희로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네. 의혹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동관이라는 분이 숨겨진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어느 정도 드러난 것들이 있어서 인사 검증을 할 때 보면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하지만 네. 숨겨진 인물들은 주신 인사청문회 자료 외에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검증하기가 어려운데 네. 이렇게 언론에 많이 노출된 분들은 기사와 혹은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올라와 있어서 검증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널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아직 지명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슈가 돼 있기 때문에 저뿐 아니라 꽤나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네. 파헤치고 있다. 아, 예. 그래요. 그런데 최고위원회에서인가 어딘가에서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동관 특보가 해명문을 발표를 네. 했는데 그 해명문을 봤더니 좀 이상한 대목이 많다. 이런 네. 지적을 했는데 핵심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어떤 대목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그 학교 폭력 사안 대응 기본 지침에 따르면 네.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네. 피해 학생도 그걸 받아들이고 음흠. 그럴 경우에는 담임 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사건은 학폭위를 열지 않았는데 내가 그거를 압력을 넣어서 학폭위를 열지 않은 게 아니라 네. 이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학폭위가 열리지 않은 것이다. 이게 이제 이동관의 주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살펴보려고 쭉 캐봤더니 네. 그 당시 서울교육청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하는데 하나고의 학폭 사태 때문에 네. 원래 시작은 이동관 아들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학폭위가 당연하게 의무적으로 열려야 함에도 열리지 않았고 네. 근데 서울시 교육청의 자료를 보니 피해자들이 1학년 때 피해를 당했고 2학년이 되고 나서 고민 끝에 네. 선생님에게 상담을 했고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네. 즉시 잘못을 인정한다는 이 대목은 내가 폭행을 당했을 때 즉시 가해자가 미안해. 그리고 나도 그래 너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닌 거 알아 네네. 하면서 화해를 했을 경우에는 네. 담임 선생님이 자체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네. 하지만 이동관의 해석은 뭐냐면 담임이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즉시라는 겁니다. 네. 그러나 우리 학교 폭력이라는 게 네. 폭력을 당하고 나서 바로 즉시 화해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네. 폭력을 당하고 나서 쭉 여러 차례 당하고 나서 도저히 참다 너무 괴로워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이때는 학폭위를 반드시 당연히 열어야 되죠. 이게 네. 교육청의 주장인데 네. 그 당시에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그 학폭위원장을 이제 그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근데 검찰에서 그 당시 불기소 처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도 못 받아본 사건으로 네, 끝나버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왜 불기소 처분으로 끝났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저만 고민하는 게 네. 아닐 테니까. 파면 팔수록 네, 뭔가 있다. 네, 자, 그런데 파면 팔수록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질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네. 굳이 이동관을 언론 대책의 핵심인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앉히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는 뭘까요?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방송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신문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네네. 종편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늘 얘기하는 건 MBC, KBS, YTN 네. 뭐 이런 것들입니다. 네. 본인의 지지율은 본인의 말실수와 잘못된 정책으로 기인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일부 언론들이 나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보도를 하기 때문에 나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다. 네. 그렇게 판단한 것이고 네.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일당이 돼버리면 네. 본인은 조기 레임덕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총선 승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러려면 자신을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방송들을 어떻게든 장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네. 그러려면 가장 선수로서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 이동관이라는 사람까지 온 것 같습니다. 가장 잘하는 선수. 네, 바로 그 선수가 옛날에 MB 예. 시절에 언론 장악을 본격적으로 맞습니다. 했던 또 그때 KBS에서 저항해서 네, 저항하는 집회 막 사회도 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저는 그때 우리 저희 88 사태라고 지금 했는데 사진이 나오고 있네요. 예. 어렵네요. 예. 네. 요거 1년 전인데요. 네네네. 2008년 8월 8일에 경찰이 사복을 입고 KBS 안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게 너무나 놀라운 장면으로 기억되거든요. 이게 무슨 군부 독재 시절도 아니고 네. 다른 데도 아니고 언론사인데 네. 사복 입은 경찰들이 밀고 들어온다는 게 상상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 선배들이 막 다치고 넘어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네, 네. 그때부터 제가 이제 집회나 이런 내가 하겠다 하고 내가 이제 자진해서 막 마이크도 잡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때 돌이켜 보면 미디어법 악법이 이제 날치기 통과됐던 건 물론이려니와 네. 그리고 YTN 기자들도 대량 해고되기도 했었고요. 네. KBS 정현주 사장도 강제 해임 처분 받기도 했었고.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암흑의 시간들이 저는 이번 이동관이라는 이 세 글자를 듣는 순간 악몽처럼 떠오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청와대 대변인도 했고 홍보수석도 했고 이동관 그렇습니다. 그 인물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다 했겠습니까? 네. 누군가를 네. 통해서 했을 텐데 그 당시 모든 걸 총괄했던 게 이동관이라는 분이셨고 네. 그래서 그때 2008년, 2009년 그 이후로 거의 10년에 가까운 암흑기를 거쳤던 한 명의 그 언론인으로서는 네.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는 않다. 그런데 지금 1년에 말이죠. 예. 그 시나리오들. 그러니까 MBC에 대한 압수수색, 방송통신이 위원장 면직시킨 거, 네. KBS 이런 조치를 하고 이런 것들을 배후에서 이동관 씨가 이 시나리오를 짠 게 아닌가 이런 설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어쨌든 지금 대통령의 특보로 있으시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너무 순서나 방법이 똑같습니다. 옛날하고. 예, 새롭지가 않은 거죠. 이동관 특보가 만약에 저희가 인사청문회와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네. 정말 강행해 버린다. 그러면 순서가 바로 정해져 있죠. 아하. KBS 이사, 박문진 이사 네. 해임시키려고 뭐 카드 들춰보거나 근태 기록 들춰보거나 네, 그러겠죠. 네, 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사장 해임에 대해서 이사가 의결해서 올리면 되니까 네. 그건 이제 사장 날아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바뀐 사장으로 인해서 인사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은 그 사장의 입맛에 걸맞게 인사가 이루어지고 네. 그러면 그들에 맞게 보도도 편향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그냥 기시감처럼 똑같이 반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 듭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언론자유 특위가 네.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성명에서도 방통위장 지명을 이동관으로 강행할 경우에 네. 언론자유 종말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언론 탄압을 저지하겠다 그랬는데, 자, 민주당이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뭐일까요? 일단은 법적인 부분이겠죠. 수신료 문제는 방송법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네. 분명히 있기 때문에 법 개정에 대한 부분 없이 또다시 시행령 통치를 하려고 한다면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 이제 법에 대한 부분은 국회가 당연히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고 네. 또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요. 네. 왜냐하면 언론의 자유 지수가 네.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실제로
이게 단계가 하향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도 그거를 위험하게 보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언론 자유 지수를 한 단계 올리는 건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네. 떨어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끝까지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게 무엇이 됐든 네. 뭐 언론인들과의 뭐 어떻게 같이 뭐 콜라보를 하든 근데 이제 그것도 그분들의 요청이 있어야지 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네, 건 네, 아니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법적인 문제 혹은 거리에서의 저희들 나름대로의 규탄 혹은 대통령실의 항의 방문 뭐 인사청문회 말할 것도 없고 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의 메인 이슈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건인데 네. 이제 KBS 사장이 나 그만둘 테니까 분리 징수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자,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이후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는 그 사장 그만두는 거랑 분리 징수는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이후에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거로 전망하십니까? 지금 열심히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있겠죠. 대통령실에서. 네. 분리징수를 실제로 했을 때 그 네. 5천억에 가까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렇죠.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그냥 분리징수를 철회하고 사장은 자리를 내려놓고 뭐 이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거란 생각은 드는데 네. 다만 그게 성립이 될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는 KBS를 탄압하는 정권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럼 KBS 전 직원으로서 그렇게 사장이 바뀌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압박이 이제 느껴졌잖아요. KBS 조직의 변화, 비판의 강도가 낮아지는 그걸 예상할 수 있겠나요? 부디 그러지 않아지기를 바랍니다. 네. 사장이 누가 오든 네. 사실은 요즘 같은 세상에 사장이 혹은 보도국장이 이거 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고 해서 막내 기자들이 뭐 그거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걸 억지로 하려면 강압이 있을 수밖에 네. 없고 그러나 뭐 요새 세상은 그렇지 않아서 사장이 누가 오든지 간에 혹은 인사권자가 누가 오든지 간에 네. 기자 정신이 살아있는 기자들이 그 언론의 자유와 또 권력에 대한 비판 정신을 계속 살려갈 수 있기를 정말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바라고요. 그게 사라지게 되면 저는 우리 나라 자체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기의식을 느끼는 게 예.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 MBC 사장 박성재 사장 이런 분들이 다음은 KBS다, 다음은 KBS 사장이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냥 실현되고 순서대로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소름이 끼치는 그런 걸 느끼게 되는데 언론대책특위위원장으로서 윤석열 정부는 다음을 어디로 노리고 있다고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네. 앞선 역사를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네. MB 정부에서 그렇게 언론을 탄압했을 때의 결론이 무엇이었나? 결국은 감옥을 가는 네. 이렇게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삶으로 종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윤 대통령이 원하는 대통령의 상이 그것인가? 이걸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네. 아직은 그래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이라도 좀 마음을 제대로 좀 먹으시기를 네. 바랍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절에 살아있는 권력을 우리가 수사하자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그러면 언론에게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증을 할 권리 이거를 줘야 공정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권리를 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네. 기자들도 본인들이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든지 손뼉은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라서 네, 네. 아무리 탄압하려고 해도 그것을 듣지 않고 계속 살아있는 권력에게 이 칼과 같은 펜을 들이댄다면 아무리 권력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마지노선은 기자들 당사자들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느덧 정해진 시간이 후쩍 지났습니다. 벌써요? 네. 네. 자, 오랜만에 출연하셨으니까 네. 이 언론자의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요. 저는 단순히 민주당이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있지 않다라는 네. 부분을
가는 곳마다 합니다. 저는 정말 나라가 걱정입니다. 안보의 위기, 경제의 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언론이 시들어져 버리면 네. 권력이 부정부패하고 비리를 저질러도 그게 걸러지지 않습니다. 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갈 수밖에 없고 한 번 입은 피해를 다시 회복하기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언론에 대한 비판의 감시는 또 국민들이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기자들이 제대로 된 보도를 하지 않는다. 정권에 너무 아부하고 이런 것들만 하려는 모양새들이 보이면 가감없이 비판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네. 저도 정치인으로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받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언론 자유가 위협받는 시대입니다. 언론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언론을 수용하고 함께 만들어가고는 국민 여러분도 두 눈 부릅뜨고 함께 싸워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연호가 묻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칠 텐데요. 일요일 밤 10시에 녹화 중계로 다시 고민정 의원과의 인터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하단에 있는 10만인 클럽 가입 함께 해주시면 오마이TV가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에 맞서서 더욱 담대하고 용기 있게 계속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